자, 이제 복소수 두 번째 타임인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좀 복습을 잘 하셨어야 되고요. 자, 이제 요 5페이지를 가시니까 제목 자체가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돼 있대. 그 중요한 문제 유형을 일단 표로 우리가 좀 완성을 해보면요. 일단 거기에 빈칸을 좀 우리가 메꾸면서 또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 위에 지금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돼 있어서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라고 돼 있잖아. 그 A 플러스 BI에서 A, B의 수의 범위는 뭐라고 그랬지? 자, 여기 복소수 뭐 Z에 대해서 여기 A 플러스 BI인데 이 A, B의 수의 범위는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전제가 이거 실수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게 복소수에 대한 정의 파트를 꼭 한번 보셔야지 되는 거다. 자, 여기는 실수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순허수라고 체크가 되어 있다. 순허수!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잘하셨나 모르겠네. 순허수가 뭐였어? Z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실수 부분이 없는 부분이 순허수였지. 순허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그 Z라는 놈을 제곱하잖아. 순허수라는 놈을 제곱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챙겨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오늘 또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A 플러스 BI 꼴에서 A, B의 조건이라고 돼 있고 일단 표를 만들어 볼게.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라고 돼 있고요. Z 제곱이 뭐로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우리는 표를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허수부터 볼까? 순허수. 자, A 플러스 BI 꼴에서 순허수가 되려면 당연히 실수분은 0이어야 하고 and 허수분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순허수가 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간단히 여기다 적을게.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 꼴로 정의했을 때 당연히 A, B는 무슨 수다? 실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나눴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도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나눴다. 이때는 Z라는 것이 A 플러스 BI가 됐던 거고요. Z라는 것이 A가 됐던 거고요. Z라는 것이 A가 됐던 거고. 미안. B가 BI가 되는 거고. Z라는 것이 0이 됐다. 이렇게. 맞아? 그 중에 요놈 순수한 허수 부분, 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그랬잖아. 그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 실수분은 빵인 거고 허수분은 빵이 아닌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번에 실수를 보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체계를 봐봐. 얘도 실수인 거고 얘도 실수인 거지. 맞아. 그럼 얘는 실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실수 A가 0이 아니고 B는 0인 상황과 또는 둘 다 0인 상황이 있는 거지. 실제로. 굳이 나눠보면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인데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켤레 복소수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어. 실수가 있어. 실수. 자, 실수라는 놈이 있습니다. 실수라는 이 3이라는 실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는 얼마니?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지금 Z라는 놈이 실수가 됐어. 실수. Z라는 놈이 실수가 됐대. 그러면 그 Z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랑 같겠지. 이해되세요? 복소수 Z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잖아. 아무리 복잡해도 어떤 복소수가 얘가 실수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놈과 그 놈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같다고 쓰셔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문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순허수를 보실까? 순허수. 예를 들면 3i라는 게 지금 순허수 맞니? 3i라는 게 순허수야. 그럼 요 놈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뭘까? 자, 내가 얘를 Z라고 지정할게. 그럼 Z반은 뭐야? Z반은.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주는 수니까 얘가 3i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혹시 얘하고 얘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니? 0이 나오겠죠? Z와 Z바를 더하면 0이 나오는 순간을 우리는 순허수라고 보셔도 괜찮다고. 어떤 문제에서 Z라는 복소수가 얘를 만족한데 그 말은 여러분 얘가 순허수구나 이렇게 독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반대로 얘를 만족한다. 얘가 실수구나 이렇게 독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요렇게 나오면 푸는데 또 요렇게 나오면 못 푸는 애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 봐 있는 거 봐. 요거 이쪽으로 딱 넘겨서 이렇게 표시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정리합니다. Z바랑 Z가 같대. 그럼 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Z가 실수다. Z는 실수다. 이런 식으로 독해하시는 거야. 독해. Z바하고 Z에 대해서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른 값이 같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보시면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 그럼 얘는 Z가 뭐다? 미안. 부호가 빠져야지. Z가 뭐다? Z가 순허수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독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 말이야.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거 빨간색 잘 보셔야 돼. 자, 순허수라는 것은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수는 이런 실수도 있는데 걔 제곱하시면 당연히 양수지. 걔 제곱하시면 당연히 0이지. 그래서 결국에 실수라는 것은 제곱하시면 항상 0 이상이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일단 이 표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아셔야 돼. 다 아셔야 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엑서사이즈 하나 보시고 또 우리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또 푸시고 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실수 x에 대해서 i 플러스 1에 대한 x제곱에 자, 3i 플러스 5에 대한 x에 6 플러스 2i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 자,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과 두 번째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실제로 출제율은 얘가 더 많아요.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 이런 식이 더 많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분해하셔야 돼. 그냥 두시고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i가 있는 부분과 i가 없는 부분으로 잘라보자. 이렇게. 자, 여기 봤더니 x제곱. i가 없는 부분. 얘는 i가 있는 부분. 하나씩 가는 거예요. 얘부터 볼까? 얘 마이너스 5x는 i가 없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i의 x라는 것은 i가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xi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6 플러스 2i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0이 아닌 실수래. 잠깐 따라와 보시죠. 표를 보시죠. 실수는 실수인데 0이 아니려면 얘는 0이잖아. 0이 아니려면 반드시 실수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것은 0이어야 하는 거고 0이 아니어야 하는 거고 and 허수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것은 0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시겠어요? 왜?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므로. 자, 그러면 얘는 보시면 x-2하고 x-3이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2도 아니고 3도 아닌 거지. 이렇게. 얘 보시면 x값이 2 또는 x값이 1인 거죠. 결국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된대. 그럼 x값은 얘가 있는데 그 중에 2 안 돼. 3 안 된대. 그럼 2 안 된대. 그럼 정답은 x가 1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순허수가 된대요. 순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실수부는 0이 돼야 되고요. and 허수부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게 순허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지. 조건. 자, 그럼 x값은 2가 되거나 또는 x값은 3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x값이 2 안 돼, x값이 1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들을 제끼니까 정답은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어? 정리 좀 잘 하시고. 자,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일단 뭐 필기 안 된 사람은 정지해 두시고 필기 하시고요. 여기다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 하나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써 두시죠. 그 밑에. 자,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기출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 플러스 3이 실수일 때 z 플러스 z바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일단 보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보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지해 두시고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좀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풀었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래. 만약에 이 Z가 실수라면 얘랑 얘랑 똑같을 텐데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깔아주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될 게 있어. 요 놈이 무슨 수래? 실수래. 요 놈이 실수래. 자, 다시 요 놈이 실수래. 그렇다면 요 놈과 요 놈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실수니까. 자, Z의 Z 플러스 3, Z의 Z 플러스 3에 대한 바가 같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Z의 일단 쓰죠. 얘고 얘는 뭐라고 쓸 거니? 선생님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곱하기지 지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Z바에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까? 자, 따라오시죠. 자, 보시면 얘 Z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3Z가 될 거예요. 얘 Z바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Z바가 될 거야. 그럼 저쪽으로 다 넘기시니까 Z제곱에 Z바에 대한 제곱에 3Z의 마이너스 3Z바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Z 플러스 Z바와 Z 마이너스 Z바 3에 Z 마이너스 Z바 이퀄 0이 되겠죠. 자, 공통인수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플러스 3 이퀄 0이 될 텐데 Z는 Z바거나 또는 Z 플러스 Z바 이퀄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자, 다시 오시면 이미 X라는 게 실수가 아니므로 Z는 Z바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얘만 관계식에서 성립할 텐데 문제에서 바로 그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만약 이 문제를 허접하게 공부하시면 이렇게 풀게 돼.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출발은 좋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잖아. 그럼 토할 수도 있다고 진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이 풀이 과정을 쭉 한번 보시고 그 위에 있는 표를 관련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 오케이?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거기까지 꼭 정리 좀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빠른 사람은 정지하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7번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복소수에 대한 개념은 일단 일단락되고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7번. 자, IN승의 주기성이야, 주기성. 우리가 수업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뺑뺑이라고 얘기하지, 뺑뺑이. 자, 뺑뺑이라고 얘기한다. 몇 개가 돌아가냐? 그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I제곱, I3승, I4승, I5승, I6승, I7승, I8승, I9승에서 쭉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처음 하니까. 자, I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허수 단위였지.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 I제곱은 얼마였니? 마이너스 1이었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나왔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 I야. 넌 누구니? 얘 마이너스 I야. I3승은 I제곱과 I가 만나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다. I4승은요, I제곱과 I제곱이 만나니까 얘는 1이 되겠지. I4승 1이 돼. I4승 1이 돼. 그럼 I5승은 I와 I4승과 I가 만나니까 얘는 I가 되겠지. 얘는 I제곱과 I4승이 만나니까 역시 I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도 I4승에 I3승인데 I3승은 내가 마이너스 I라고 알고 있는 거지. 얘는 1인 거고 얘는 I인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값을 관찰해 봤더니 4개가 계속 순환하고 있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I4승이 얼마라고요? 1이 된다. I라는 놈을 4제곱하면 얘가 1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4뺑이란 얘기야. 4뺑? 낯선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4개가 순환한다 그 말이야. 4개의 값이 계속 순환한다 그 말이야. 4뺑이란 얘기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캐내야 되냐? 1번 연속된 4개 4뺑이니까 4개 합이 항상 0이야. 연속된 4개 차수합이 항상 0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I4승이라는 게
4뺑이래. i의 2011승, i의 2012승, i의 2013승, i의 2014승이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허수 단위에 대해서 연속된 몇 개 차수야? 4개 차수야. 그럼 얘 무조건 0이야. 0이야. 왜? 내가 아무 데나 잘라볼게. 이렇게 탁탁 4개 잘랐어. 연속된 4개의 차수를 더하잖아. 그럼 얘가 순환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더해지면 항상 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아무리 차수가 높아지더라도 4개 더하시면 무조건 빵이다. 두 번째. 차수가 높아. 그때는 4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로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에 2000, i에 대한 2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i에 대한 2013승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거 차수가 엄청 높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500 얼마니 이게? 503에다가 i에 뭐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할 거냐? 2013승을 4로 나눠. 그럼 502에다 나머지가 1일 거 아니야. 나머지의 차수로 변신한다고. 나머지의 차수로 변신한다는 얘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뒤쪽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는 부분을 배우잖아. 그럼 3뺑, 6뺑이 등장해. 걔네도 역시 똑같은 특징이 있다고.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4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2가지 정보를 캐치하셔야 된다. 자, 그 밑에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다. 자, 거기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한번 보죠. 1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3승 플러스 띵띠리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니? i의 2006승까지 가고 있어.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항상 항의 개수에 주의하셔야 돼. 뭐에 주의하시라고? 항의 개수야. 자,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항이 몇 개 있니? 쭉 봐봐. 항이 몇 개 있어? 또 2006개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 여기가 1승부터 출발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6개야. 그렇다면 얘 하나 더 있으니까 2007개 있지. 2007개 있어. 자, 2007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i라는 것은 4뺑이야. 연속된 4개의 차수합은 무조건 빵인 거지. 그럼 얘 지금 항이 2007개가 연속되고 있어. 얘를 4로 나누시면 여기 501의 나머지가 3이 돼. 그럼 4묶음씩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01개가 있는데 걔네들 4개씩 묶은 합이 다 0일 거야. 결과적으로 항 3개 남는다 그 말이지. 항 3개가 남는데 그 항 3개를 앞쪽에서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 문제 정답은 1 플러스 i 제곱이랑 일치한다는 거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i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자, 2번 갑니다. 여기 지우고요. 자,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제곱분의 1 플러스 띵띵띵띵 i의 백승분의 1이다. 얘는 어떠니? 얘도 역시 항의 개수를 주의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항이 몇 개 있니 이번에는? 101개 있겠지. 101개 있다. 선생님 얘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한번 봐봐. 자, i분의 1에 i 제곱분의 1에 i 3승분의 1에 i 4승분의 1이 있어. 허수 단위는 어차피 4뺑이야. 어떻게 변하더라도 무조건 4개씩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쓸게. i분의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야. 얘는 1분의 1이야. 어찌됐든 간에 얘하고 얘 죽고 얘하고 얘 죽으니까 역수가 되더라도 4개씩 묶이면 빵이 되겠지. 맞아? 역수가 되더라도 4개씩 묶이면 빵이야. 그렇다면 4로 나누시니까 여기 25묶음이랑 하나 남을 거야. 그럼 25묶음은 다 더해도 빵이래. 그럼 하나 남을 텐데 그게 얘지. 정답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좀 감 잡으시면 앞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잘 정리 한번 해두시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지난 시간에 복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자, 그 밑에 1번 문제 보시니까 1 플러스 i에 대한 10승이 있어. 우리가 실제로 10승까지 전개하기엔 약간 무리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1 플러스 i에 대한 제곱은 좀 관찰하셔야 될 표현이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다 몇 승이다? 얘가 5승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얘가 2i야.
그러면 32에 대한 i의 5승이 될 거고 차수가 높아. i의 4승은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얘는 32i다라고 쓰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하셨으면 이 문제는 아주 귀여운 문제가 될 텐데. 얘 봐라. 얘는 자주 등장하는 식이야. 얘 i의 100승이랑 똑같은 거지. i의 100승 차수가 높네. 4로 나누시면 100을 4로 나눠봐. 얘 25의 나머지가 0이야. 나머지의 차수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 모든 밑에 대한 영승은 1이 되니까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괜찮아? 추가적으로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것은 제곱하고 싶어야 될 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곱을 하셔야 문제에 대한 진행이 가능한 거야.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 주제 7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죠. 복소수 파트의. 자, 복소수 파트 마지막 주제를 보도록 하니까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돼 있어. 거기 별표를 크게 치시죠. 비단 여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 나와.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8번. 음수의 제곱근. 자, 거기에는 일단 A하고 B가 0이 아니라는 것만 식을 써놨어. 하지만 특별하게 0이 아니란 조건, 이게 이런 조건이 없어. 그럼 또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 뭐 비교는 하겠지만. 자, 거기 표를 쫙 보시니까 첫 번째 줄에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한 번 나왔고 두 번째 줄에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한 번 나왔어. 맞아? 자, 다 제껴두시고 요걸 보시는 거야. 루트에 A에 자, 루트에 B가 있어요. 곱했더니 합쳐지대 갑자기 음수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한 번 있대. 언제냐? 언제 그러냐 봤더니 A가 음수고 일단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nd B가 음수인 상황에서만 이렇게 된대. 그럼 다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야. 루트에 마이너스 2에 루트에 마이너스 3을 해.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야. 그렇다면 둘이 곱해. 그럼 여기 6이야. 하지만 음수를 앞으로 뱉어낸다 그 말이라고 이렇게. 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루트 2에 대한 i와 루트 3에 대한 i, 허수 단위를 살려서 그렇다면 얘는 루트 2에 루트 3에 대한 i 제곱이 돼서 이 음수가 얘라고 이렇게. 근데 이건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다시 질문. 루트 2에 루트 3이 있어. 3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긴 양수고 여긴 미안.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잖아. 음수만 음수가 튀어나오는 거지. 얘는 저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곱하시기만 하면 돼. 이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 언제만 나온다? 둘 다 음수를 곱할 경우에만 나온다고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밑에 줄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루트에 B분의 루트에 A가 있는데 합쳐졌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튀어나온 상황이 있대. 언제 음수가 튀어나와 봤더니 분모는 음수인데 분모부터 먼저 쓸게요. 분자는 양수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분모만 음수다 그 말이에요. 분모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루트에 마이너스 2에 루트에 3이야. 곱하면 이제 일단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앞에 음수를 뱉어낸다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떠니? 얘는 합쳐져. 음수를 뱉어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이게 답이라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연습도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다시 추가적으로 메모를 해 두시는 거야. 어떤 메모를 하냐? 추가적이란 얘기는 이 단서가 없을 때 생각하시는 거야. 이 단서가 없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루트에 B가 마이너스 루트에 AB가 됐대.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얘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야. A가 음수이고요. B가 음수입니다를 생각하시는 거야. 뭔 차이니 이게 두 개가. 얘하고 얘 뭔 차이야? 등호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 일단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얘는 반드시 등호를 붙여주시는 게 맞아. 붙여주시는 게 맞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왜?
영영 집어넣어도 되거든. 영영에 음수 붙이나 마나 그게 필요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영영도 성립한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자, 루트의 b분의 루트의 a가 있는데 합쳤더니 b분의 a가 됐어. 그럼 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 이런 거야. b는 음수이고 and a는 뭐다? 양수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왜 분모가 0이 붙지 않나요? 이건 분모기 때문에 0이 붙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머지는 일단 다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조건이나 범위를 찾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등호를 붙여서 일단 생각하시고 특별히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을 때만 등호를 빼주시면 돼. 항상 빼시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있을 때 등호를 빼시는 거야. 이 조건이 없어? 그럼 이렇게 쓰시는 거야. 됐죠? 정확히 암기하시고 아주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가 100%니까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 음수의 제곱과. 뭐 이제 뒤쪽에 문제가 좀 엄청나게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풀어내실 수 있게 좀 미리미리 봐두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자, 루트의 x-3에 루트의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뭘까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것일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뭐라고 쓰실 거야? 둘이 합쳐졌는데 음수가 앞으로 튀어나왔대. 그 말은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양수인데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x가 이상이면서 3보단 작은 거지. 이게 x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 몇 개냐? 마이너스 1, 0, 1, 2 해서 4개가 되는 거지. 만약 이 문제에서 등호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정수의 개수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만약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을 때만 등호를 빼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실수 파트에서 하나 내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뭐 절대값이 들어간 얘기랑 뭐 그런 대소관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CF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 여러분이 얘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CF라는 부분에다가 얘를 체크해 두시고 제가 우선순위야 원래. 자, 그럼 밑에 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자, A에 n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n제곱근에 A에 바깥쪽에 n승이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는 거고. 비교해 보시는 거야.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니까 이번 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n이 짝수일 때와 이 n이 홀수일 때가 조금 달라. 짝수일 때는 일단은 절대값을 붙여서 내려오는 거야. 2 그럼 절대값 붙이는 거야. 4 그럼 절대값 붙이는 거야. 무조건. 반면에 홀수야. 그럼 그냥 a라고 나오면 끝이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의 마이너스 2에 대한 3이야. 실제 얘는 허수라고 하지 않아. 어차피 일단 고일 과정에서 나오진 않지만 2학년 때 배우시게 될 텐데 3이야.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시면 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마시고 됐어. 자, 짝수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그럼 여러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왜? 원래 중학교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제 고교 과정에서. 왜? 문자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일단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 2 짝수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절대값 무조건 달고 내려오시면 되고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라면 얘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야. 근데 등호 붙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부호로 바꿔서 나온다. 0에 대한 부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제. 반면에 바깥쪽에 n승이 돼 있어. 그럼 그냥 얘는 무조건 a야. 음수가 붙어 있어도 그냥 a야. 됐죠? 이 정도 여러분이 꼭 챙겨 두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 파트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 정리했어.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 텐데 여러분이 먼저 푸셔도 괜찮고 일단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이제 문제 속에 적용해서 연습을 할 테니까 좀 복습 좀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